그동안 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년,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가 이제 불거지기 시작해서 아직도 뭐 코로나 문제가 아주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오늘부로 이제 마스크를 어느 정도는 벗을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은행도 이제 9시부터 이제 정상적인 업무를 한다 그러죠. 많이 불편했던 사항들이 개선이 된 반면에 굉장히 불편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겁니다.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.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물가가 오른 거는 상황이 이해가 되죠.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불과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도시가스 요금부터 시작해서 지금 버스 요금도 이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. 모든 게 다 오르고 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서민들이 사용하는 어떤 필수적인 부분들이 한번 건드려 놓으면은 그 부분의 여파로 인해서 다 모든 게 연동되어 있습니다. 기름값이 그렇죠. 기름값도 그렇고 일반 뭐 여러 가지 물품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도시가스를 올려놨다는 얘기는 결론적으로 다른 물가도 올리겠다라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이거든요. 그리고 실제로 작년에 이제 그 식자재들도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. 특히나 이제 전에도 제가 거듭 얘기를 했었지만 밀가루 같은 경우는 거의 30% 정도 때까지. 뭐 서민들이 먹는 짜장면은 뭐 서민이 먹는 음식이 아닙니다 지금. 그리고 월급이 올라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? 그게 똑같은 거죠 상대적으로 봤을 때. 이런 상황, 그러니까 어느 한쪽에서는 어리석은 거죠. 내가 내 금액만큼은 더 받으면 월급 많이 받으니까 좋은 거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그게 오름으로 해서 혼자만 올랐다면 모르지만 여러 사람이 동등하게 올라가 버리니까 다른 물가들이 또 들썩인 겁니다. 월급 얘기를 굳이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인 물가가 워낙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 뭐 평균 그 하루 인건비도 그렇죠. 인건비 같은 경우도 많이 상승했습니다. 이걸 좋아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나쁘다 얘기해야 될지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최저임금이라고 그러죠. 최저임금이 이제 한 200 정도 선일 겁니다. 그니 평균 한 300원 벌어야 세상살이를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돈의 가치가 돼버린 겁니다. 90년대는 보통 대학을 졸업한 분들 경우도 한 60만 원 초봉 받은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100만 원 정도 받으면 곧잘 받네 이런 소리를 듣던 때였는데 지금 어디 뭐 100만 원 갖고 뭐 생활할 수 있습니까? 한 달 생활 못 하죠. 웬만한 사람들. 가족을 꾸려나갈 수도 없고. 가족을 꾸려나간다라면 예전엔 월 한 500 벌면 잘 버는 걸로. 근데 지금은 일반인들이 한 500 정도를 벌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꾸려나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. 물론 그보다 더 못 버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떻게 딱 어느 기준에다가 저도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긴 한데 보통 평균적으로 서민들 같은 경우는 200에서 많이 벌어봐야 300을 못 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물가가 다 올라가 버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벼랑 끝에 선 기분들이죠.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서민들의 물가를 자극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안 좋은 영향으로도 닥쳐오는 거죠.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은 내렸다고 좋다고 그러지만 상대적으로 그거에 대한 여파 때문에 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또 다른 악재가 또 겹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는 거를 잘 못 보게 됩니다. 지금 현재 모두가 좀 평안하고 순조로운 그런 세상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. 그 상대적 빈곤이라고 그러죠. 상대적 빈곤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인 것 같습니다. 왜 사람들이 70년대를 그리워하는가 하면 그때는
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있으면 있는 대로 산다는 얘기의 말처럼, 근데 지금은 상황이 좀 바뀌었죠. 어느 정도 적당히 살아도 기동력 때문에도 기본적으로 차를 하나 소유를 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고, 스마트폰도 다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스마트폰을 갖고 있어야 되는 시대죠.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를 상대적인 빈곤의 시대라고 봅니다. 누구나 웬만하면 그런 거 다, 예전 같으면은 특정인들, 특화된 사람들이 갖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진 게 자동차하고 이제 전화, 그리고 90년대까지만 해도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라고 그러죠. 핸드폰을 일반인들이 감히 엄두를 못 냈던 상황입니다. 근데 지금은 다 보급이 됐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은 그래서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저는 보는 거죠. 그런 것만 가지면 부자가 될 거다 생각했던 시대를 뛰어넘었습니다, 지금은. 그래서 그런 걸 소유했다고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, 이제는 그보다 더 많은 걸 가져야 돼. 진짜 상위 1%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. 차 소유했다고 해서 부자가 아니죠. 웬만한 사람들은 다 차를, 요즘은 기동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차를 가져야 됩니다. 가져야 또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일도 할 수 있고, 그 차가 있음으로 해서 그런 시대가 된 거죠.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리라 믿습니다. 제가 얘기하는 것 중에 좀 틀린 부분도 있으리라 봅니다. 그건 여러분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. 지금 전체적으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눈에 보입니다. 이런 물가들이 올라가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정책적으로 만약에 잡아놓지 않으면은 혼란 속에 파고 들어가 버리죠. 일단 물가가 서민들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파급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빚어지는 게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아 봅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그럼 서로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. 물가가 오르니까 그거에 대한 어려움들, 여러 가지들이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들은 한 돈 천만 원씩 오르는 거는 이제 기본입니다. 보통 400, 500씩 뛰었죠. 차를 없어도 얘기했지만 3천만 원 미만대에서 차 사기는 이제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. 3천만 원짜리가 소형차 부분이 된 겁니다. 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돈 몇백만 원에 샀던 차가 이제는 그 돈으로는 이제 경차도 못 사죠.